식사들 하셨습니까? 농사 유튜버인 제가 요즘 오토바이에 관한 영상으로 관심을 많이 받고 있어서 그런지 댓글이 늘다 보니 특정 모델을 물어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솔직히 난감합니다. 제가 타본 기종도 아니고 실물조차 보지 못한 기종을 평가라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이죠. 해도 안 되는 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올리는 영상의 자료나 내용은 대부분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지만은 기술적인 자료는 제가 문과 출신이라서 아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국의 전문 잡지나 포럼,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카페죠. 그런 데서 서치를 해옵니다. 특히 외국, 미국이나 독일 등 전문 잡지들은 우리나라 기자처럼 부패나 얻어먹고 봉투 받아가며 기사 쓰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알고 있고, 특히 기자가 실제적인 전문 지식이나 오토바이 선수 출신들이 기사를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믿을만한 구석이 상당히 있습니다. 포럼이나 카페는 오토바이를 많이 타는 사람들이 DIY 노하우나 기술적인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는 곳이 많고, 그런 교류가 활성화된 곳이 미국입니다. 우리나라하고는 좀 환경이 다르죠. 그러다 보니 글과 댓글을 보면 대충 특정 모델에 대한 장단점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대충 그런 식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유튜브를 만들고 있으나 언어적 한계로 인해서 아주 디테일한 내용은 저도 한계가 있어 다루기 어려운 측면이 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정도 이해해 주시면서 영상을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어떤 오토바이 메이커나 업체로부터 협찬이나 금전적 혜택을 받지는 않습니다. 취미생활 뿐이고 제 생각을 나누고 정보 공유 차원에서 만드는 유튜버니 그러려니 하고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솔직히 좋아요, 응원 댓글 힘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성격상 국어는 잘 못하는 편이라 힘도 많이 나고요. 어떤 의무감도 좀 생기는 것 같고 막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엔진 성격에 따른 주행 스타일 변화, 즉 본인의 주행 스타일에 따라서 엔진을 결정해야 후회 없다는 주제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오토바이 주행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거, 타이어, 브레이크, 오토바이 무게, 크기, 서스펜션 등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주행 중 라이더가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부분, 즉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타이어, 그리고 오토바이 크기, 휠베이스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서스펜션, 그리고 무게, 브레이크, 리닌 각도, 프론트 쇼바 각도 순으로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래 보는 표와 같이 코너링이나 직진 성능에 많은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승차감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죠. 코너링을 본다 그러면은 타이어가 얇을수록 코너링이 좋죠. 그리고 휠베이스가 짧을수록도 코너링이 좋고요. 서스펜션은 짱짱하다, 단단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럴수록 좀 코너링이 좋죠. 무게는 가벼울수록 코너링이 좋습니다. 브레이크도 코너링에 영향을 미치긴 하는데 그렇게 많이 영향을 끼치지는 않죠. 리닌 각도, 그러니까 기울이기 각도는 클수록 코너링에 유리하겠죠. 프론트 쇼바의 각도, 캠버 각도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작을수록 좋습니다. 특히 코너링에 좋은 차는 R차나 F차, 투어링, 듀얼 이런 것들이 코너링에 좋고요. 나쁜 것들은 크기가 크고 무겁고 타이어 넓게 쓰는 크루저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겠죠. 직진 성능은 코너링하고 완전 정반대죠. 타이어가 넓으면 넓을수록 직진 성능은 좋습니다. 안정적이고요. 그러니까 휠베이스가 끼면 낄수록 좋고요. 그리고 무게는 가벼울수록 좋죠. 사실은 왜냐면 추정력이 더 좋아지니까. 프론트 쇼바가 또 각도가, 캠버 각도가 크면 클수록 또 직진 성능에 영향을 많이 끼치고요. 앞 타이어가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직진 성능에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직진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크루저나 듀얼 바이크들이 이제 대부분 이런 성능을 가지고 있죠. 요즘은 타이어가 뒷바퀴가 180, 190, 240, 320까지 아주 넓은 오토바이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할리 팻보이나 아니면 브레이크아웃이 이런 오토바이에 이제 포함이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코너링을 한다, 그런 건 좀 어불성설이죠. 어떻게 보면은 오토바이 능력이 라이딩 성향에 엔진보다도 더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안전과 조종성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엔지니어 까짓 거만 한 50cc만 돼도 운행하는데 문제가 없지만은 타이어나 쇼바가 없으면 운행이 안 되죠. 그럼 제가 우선시 생각하는 순서대로 아는 기본 상식을 빼고 놓치기 쉬운 문제만을 집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타이어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타이어의 역할은 구동력 그리고 제동력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죠. 아마도 오토바이에서는 엔진 다음으로 일을 많이 하고 실제 운전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가장 많은 부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구동이나 제동 이외에도 방향전환, 충격흡수 뭐 많은 일을 하죠. 얼마 전 유튜브 오토바이에 관한 영상 중에 가장 충격받은 영상 중 하나가 골드윙 뒷타이어를 포터 앞바퀴를 사용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직진을 많이 해서 타이어가 깍두기가 되면은 타이어를 교체를 합니다. 그런 제가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그냥 승용차 타이어를 단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목적은 마일리지가 오토바이 전용은 한 1만 킬로 정도 되는데 승용차는 한 5만 킬로 정도 나온다는 이유였습니다. 마일리지가 5배 나온다는 건 단순 생각이겠지만은 코너링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연비는 부하로 생기는 추가적인 오토바이 고장, 특히 골드윙은 미션이 약해서 미션 기어 내구성 문제가 오래전부터 있던 기종이거든요. 그게 과연 그런데 버텨줄지도 의문이고요. 또 크러치에도 문제가 생기겠죠. 이런 걸 소탄대실이라고 합니다. 돈 몇 푼 아끼고자 목숨 내놓고 오토바이 작살 낸다.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뭐 잘 타고 있는데 무슨 상관이냐 할 수도 있습니다. 오토바이 타이어가 왜 있고 많은 회사들이 많은 연구비를 투자해서 오토바이 타이어를 개발하고 있을까요? 피해서 보시다시피 캠버각, 즉 기울기에 따른 접지력 차이가 엄청 많이 납니다. 과연 코너에서 버텨줄 것인지, 또 깍두기 된 오토바이 타이어로도 코너에서 제 역할을 못하는데 승용차 타이어가 과연 코너링을 잘 할 수 있을까? 할 수는 있죠. 뭐 카운터 심하게 치고 들어가면 코너야 되겠죠. 하지만 응급 상황이거나 코너 크기가 생각보다 커서 커브 각도가 커서 위험한 순간에는 그럼 어떻게 대응할까요? 그분 이야기는 마일리지도 좋고 제동도 훨씬 잘 된다고 자랑하시던데 정석적인 오토바이로도 주행하는 게 쉽지는 않은 건데 그런 식으로 응용해서 사용하는 것은 아무리 제가 야매를 좋아하는 저로서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뭐 그분 오토바이 라이딩 잘 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그분 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입니다. 진짜로 유튜브 보면 황당한 짓 많이 올라오는 경우도 많지만은 목숨과 관계되는 것은 절대 진짜 따라하지 마십시오. 저도 유튜브 올리는 영상은 제가 해보고 괜찮거나 아니면 기술자료나 논문 이런 것들을 찾아보고 올립니다. 그렇지 않고 엄한 짓 진짜 따라하다가 보면은 골로 가는 경우가 이런 경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타이어 구조와 규격 표시입니다. 다들 아시는 내용이죠. 그런데 타이어 규격에서 신경을 안 쓰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하중지수죠. 처음 들어보는 분이 많을 겁니다. 편평비나 편평률, 휠 크기 이런 것들은 타이어가 안 맞기 때문에 꼭 맞추어서 구입해야 하지만 하중지수까지 고려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보통 비엔크루저나 혼다, 인디언들은 보통 350kg급이죠. 사람이 한 70kg, 한 명 더 타면 140kg 정도 추가된다고 생각하고 짐과 액세서리까지 하면은 보통 한 150kg 정도로 훌쩍 넘어가죠. 합치면 500kg입니다. 자, 하중지수에서 보시다시피 79를 선택해도 초과죠. 할리는 더구나 로드나 스트리트 글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450kg급입니다. 뭐 2명 타면은 600kg죠. 어지간하면 일반 스포츠 타이어는 하중지수가 600에서 한 800kg 정도는 나오니까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만은 가능 하중지수가 낮은 타이어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스펙시트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구입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뭐 돈 몇 푼 아끼겠다고 일반 저렴한 타이어 대충 끼고 다니면 문제가 없을까요? 아마도 편마모나 이상 증상이 분명히 나타나는데 그냥 그건 그런가 보다 하고 적응하고 타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리고 공기압 문제입니다. 보통 타이어 회사 스펙시트에 최저점 그리고 최고점 공기압을 공개하고 타이어에도 써 있습니다. 공기압은 승차감과 트랙션 능력에 많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본인 오토바이에 맞는 공기압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통통 튀죠. 공기압이 너무 부족하면 코너에서 타이어가 밀리거나 휘청거리는 느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적당한 공기압을 찾는 것도 편안한 승차감과 타이어 성능을 떨어뜨리지 않고 주행하는 요령입니다. 타이어는 오토바이의 기본인 구동력과 제동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부품 중에 하나입니다. 대충 맞는 사이즈 끼고 다닐 물건이 아닌 것입니다. 저 또한 미라주 650의 순정인 브리지스톤에서 피레리를 거쳐 싱코 타이어에 정착을 했습니다. 순정의 딱딱하고 중앙부만 마모되는 현상과 피렐리 GT와 GT 엔젤의 뭔가 오토바이와 언밸런스한 느낌 때문에 결국 싱코로 넘어왔습니다. 뭐 타이어 가격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는 못하지만은 현재 타이어가 제 주행 습관과 잘 맞고 가격도 저렴해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타이어 선택은 정말 고민 많이 하시고 결정해야 합니다. 가급적 순정이 좋습니다만은 그렇다고 순정이 반드시 성능이 월등하다고는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운행 조건이나 여건 등은 반드시 고려해서 타이어를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연비, 제동성, 차량에 무리가 없는 주행이 가능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위에 제가 제시한 모든 것을 이야기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긴 것 같아서 오늘은 타이어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휠베이스, 서스펜션, 오토바이 무게 등 다른 것에 대해서 이야기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부터는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혹시 농사하시는 분들은 돌풍과 침수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